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당한 법 집행이 내란 속에 피의자에 의해 버젓이 농락당한 현실에 오늘 하루 답답함과 분노로 보낸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이대로 무산되는 건가? 무도한 경호처를 그대로 놔두는 건가? 최상목 권한대행은 끝까지 수수방관하겠다는 건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지금 이 시각 공수처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솔립 기자, 내일은 2차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네, 공수처는 향후 조치는 검토 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공수처 차량이 출발하는 걸 확인해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체포영장 유효 시한은 다음 주 월요일 자정입니다. 기회는 내일과 모레 이틀뿐인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쫓겨서 마지막 날 하기보다는 내일 체포영장을 다시 집행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휴일에는 공수처 건물을 비울 수 있고 교통 여건도 평일보다 낫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다만 휴일에는 관저 앞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더 많이 몰릴 수 있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1차 실패를 놓고 준비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공수처 관계자는 현장에 투입된 공수처와 경찰 인력 사이에서도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며 철수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았다고 했습니다. 토요일인 오늘도 차정현 부장검사 등 수사팀은 대부분 출근해 윤석열 대통령 조사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경호처가 더 강경한 대비 태세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들리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공수처가 또 나섰다간 한 번 더 간다고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1차 시도에서 공수처와 경찰 체포전은 대형 버스 방어벽을 2차례 넘어섰지만 관저 200m 앞에서 200여 명의 저지선을 마주했습니다. 결국 체포영장 집행은 무산됐습니다. 현장에 투입됐던 한 체포조 관계자는 MBC에 사람이 너무 많아 압사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는데요. 첫 번째 시도에서 경호처가 지나치게 막은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있다고 보고 다음 집행 때 강제력을 행사할 명분은 얻은 것 아니냐는 의견도 공수처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 방패 뒤에 숨어 사법 절차를 무시하는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큰 점도 공수처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와 경찰에 비해 경호처 인력이 갑절이라 그 벽을 뚫지 못했던 만큼 2차 집행 때는 지원 인력을 보강하고 특공대 투입 등 물리력 행사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조수사본부는 또 오늘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협조 지휘를 재차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새로 공개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공소장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여기엔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140번이 넘게 등장하는데요. 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행적이 구체적으로 적시됐습니다. 먼저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을 9일 앞둔 작년 11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에게 명태균 얘기를 꺼냅니다. 바로 전날 명 씨가 자신의 휴대폰으로 대통령실과 협상을 시도하려 한다는 MBC 보도가 나온 때였습니다. 검찰은 이날 윤 대통령이 야당이 제기하는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북한 파병과 무기 지원을 둘러싼 야당과의 대립 등을 걱정하며 이게 나라냐?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파악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이 자리에서 계엄 선포문과 대국민 담화문, 포고령 초안을 준비하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전 장관 공소장은 대통령 윤석열부터 시작합니다. 충암고 8회 졸업생이라는 설명부터 나옵니다. 검찰은 김용현 7회,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은 17회라며 이들이 동문이라는 걸 부각시켰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른바 충암파를 고리로 군과 밀착해 계엄을 모의했다는 겁니다. 작년 6월 중순에는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여인영, 이진우, 곽종근 등을 가리키며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11월부터는 계획이 구체화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과 사령관들의 저녁 자리에 합류했는데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어떻게 할 거냐는 김 전 장관의 질문에 특전사령관은 준비태세를 잘 유지하겠다. 수방사령관은 출동태세를 갖추겠다며 그릇된 충성심을 보였습니다.
계엄 전날인 12월 2일에는 윤 대통령이 특전사령관에게 김 전 장관 보안용 전화인 비화폰으로 전화를 걸어 며칠 이후로 준비되면 보자며 계엄을 암시했고, 이어 김 전 장관이 다시 전화해 깜짝 놀랐지, 내일 보자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대통령이란 단어가 141회로 김용현 피고인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내란 사태의 우두머리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또 체포에 채자도 꺼낸 적 없다던 윤 대통령 측 말과 달리 체포조가 운영된 정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장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조가 국회에 투입되는데요. 비상계엄 당일 최소 5만 발이 넘는 실탄도 동원됐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어서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일공수 특전여단. 검찰은 이들이 준비한 실탄이 5만 발이 넘었다고 파악했습니다. 두 개 대대가 소총용 실탄을 각각 2만여 발씩, 모두 5만 400발을 수송 차량에 싣고 준비했다는 겁니다. 검찰 조사 결과 비상계엄 전후 동원된 실탄은 모두 5만 7,735발. 계엄군은 권총과 소총, 저격소총, 엽총, 섬광포금 수류탄 등 온갖 무기로 무장한 뒤 국회와 선관위에 투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주장과 배치됩니다.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실제 무장 지시도 떨어졌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은 부하에게 실탄을 1인당 10발 정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후 정보사 요원 10명이 실탄 100발을 갖고 승합차 2대에 나누어 탄 채 중앙선관위 인근에서 대기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들에겐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 선관위를 장악해 전산실 직원 5명의 신병을 확보하란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배후에는 불명예 전역한 뒤 역술인 활동을 하고 있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있었습니다. 민간인 노 씨에게 힘을 실어준 건 김용현 전 장관. 노상원 장군 하는 일을 잘 도와주라며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에게 소개해줬습니다. 노상원, 김용현 모두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한 정보사 간부는 부대원들에게 체포 명단을 불러주며 선거를 조작한 범죄자이니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는 불법적인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국회에도 체포조가 투입됐습니다. 방첩사령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조 5명을 가장 먼저 국회로 출동시킨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재명 체포조를 시작으로 모두 10개 팀, 49명이 투입됐습니다. 체포에 채자도 꺼낸 적 없다는 윤 대통령 측 말과 또 다릅니다. 포승줄과 수갑을 이용하란 지시가 있었고 구금 장소는 수도방위 사령부 비원 벙커였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입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고 주장했던 윤 대통령의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실도 대거 확인됐습니다. 계엄 해제가 의결된 이후에도 선관위에 군부대를 다시 보내려 하고 국회를 대체할 별도의 입법기구 예산 편성 지시도 내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 봉쇄와 무장군인 난입을 뚫고 국회는 12월 4일 새벽 1시 1분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새벽 4시 30분이 되어서야 계엄 해제를 발표했습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습니다. 이 3시간 반 사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군 병력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다시 투입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로 마련된 결심지원실에서 30분가량 윤 대통령과 논의를 마치고는 새벽 2시 13분쯤 곽종근 당시 특전사령관에게 병력을 재투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에도 망상적 부정선거 의혹에 빠져 선관위 직원 체포와 서버 탈취를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 사령관에게 전화해 2번, 3번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니 계속 진행하라고 했던 것에 이어서 계엄을 이어가려 한 정황이 또 추가된 겁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의 연락을 받은 곽 사령관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하자 숫자가 힘에 부친다는 중과부적을 언급하며 수고했다고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시키려 했던 정황도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상계엄을 발표한 이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건넨 문건에
국회 관련 자금을 완전 차단하고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계엄 선포가 단순 경고일 뿐이었다는 윤 대통령 주장은 거짓임이 더 확실해졌습니다.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니면 자명합니다. 윤 대통령은 종북 좌파들을 놔두면 나라가 거덜나고 경제, 외교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일부 국무위원들의 계엄 반대에도 지금 바꾸면 다 틀어진다며 막무가내식으로 계엄을 선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국무회의 절차와 비상계엄 선포 과정은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규정을 모두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네, 그럼 대통령실 출입하는 강현섭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강 기자. 예. 이 경호처가 군까지 동원해서 육탄 방어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죠? 네, 예상은 했지만 인간 방패까지 동원하면서 헌법 위에 군림한 듯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야권은 경호처 수뇌부 3인방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관저에 있는 윤 대통령 부부의 최근접 경호를 맡고 있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들 모두 12.3 내란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돼 있다는 점입니다. 박종준 처장은 12.3 비상계엄을 전후해서 윤 대통령의 행적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고요. 12.3 계엄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는 박근혜 정부 시절 경호처에서 함께 일했습니다. 2인자인 김 차장은 김용현 전 경호처장의 신임을 바탕으로 승승장구했고요. 윤 대통령이 수시로 내란을 모의한 장소로 지목된 삼청동 안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 부부의 총애를 받아 관저 안에서 최근접 경호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야당은 이들을 즉각 파면하고 강제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다시 영장 집행에 나섰을 때는 더 격렬하게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경호처가 어제는 입장문을 보면 더 격렬하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경호처는 적반하장식으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무단 침입,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으름장을 놨잖아요. 경호처는 그래서 200명이 팔짱을 끼고 저항했던 경호처가 조만간 재개될 2차 체포영장 집행에는 관저를 요새하며 물리적 충돌도 불사할 거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영장을 다시 집행할 때는 어제와는 다른 전략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제 상황을 보면 공수처와 경찰 수사 인력은 100여 명인데 경호처 직원과 병사는 2배 많은 200명이었습니다. 2배나 많은 인력에 일부는 개인 확인인 총까지 휴대하고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면 더 많은 인력과 영장 집행을 막는 사람들을 긴급 체포해서 현장에서 제압해야 합니다. 경찰 특공대 투입도 거론된 상황에서 무력 충돌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금으로선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결단이 최악의 불상사와 경호처의 무법을 막을 유일한 길로 보입니다. 네, 강현석 기자 잘 들었습니다.